네, 포항 북구의 김정재 의원입니다. 총리님, 네. 지금 지난번에 조국 후보 기자 간담회는 한번 보셨나요? 네, 다는 못 봤고요. 네. 중간중간 봤습니다. 이게 뭐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거는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네, 국회 내규 위반은 하도 많으니까요. 네. 내규 워낙 많으니까 조국 후보도 뭐 그쯤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뜻인가요? 아니라요.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런 뜻이 네. 아니고요. 그러면 내규 위반이다 해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후보 기자 간담회를 8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원맨쇼를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지난 20일 동안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국 후보께서. 이때까지 정의로운 척, 도덕적인 척, 선한 척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믿었고 그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우리가 그 척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특히 조국 기자 간담회는 잠깐 원맨쇼에 잠시 여론조사가 올랐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3가지입니다. 모른다. 111회를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울먹거리고 감성팔이 18번 했습니다. 그 다음 법 위반 없다. 라고 끝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시청하지 않거나 TV 시청을 하지 않거나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기 나와서 저렇게 오랫동안 TV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걸 야당은 그냥 놔두냐 라고 욕할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할 말은 있지만 참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뭐 찬성 반대 격차 좁혀졌다고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얘기하는 건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 지난 20일 동안 건 없습니다. 네. 20일 동안 거의 제가 봐서는 새로운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저희한테 선사한 것 같아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웅동학원입니다. 사학재단의 재산을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해먹는지, 그리고 학교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서 자식들 잘 키우고 유학 잘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안 갚아도 되는다는 걸 국민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한쪽에서 소송하고 한쪽에서는 변론하지 않아서 어떻게 채권이 돈이 16억에서 100억까지 불어나는지도 이번에 국민들은 다 받고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가족 펀드, 조국 펀드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조국 펀드만 손이 되면 공공기관이 들러붙고 뭔가 주가가 상승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일반 국민들은 주식 투자할 돈도 별로 없고요. 웅동 사학 관련해서 공사 딸 일도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관여하는 건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든 중간층으로 살든 그 교육의 희망사대를 하나 믿고 이것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하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입시 부정입니다. 부정 입시 의혹인데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조국 교수 또 후보 정말 멋지게 꽃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딸이 또 걸어온 길도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면 부럽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하고 많은 스펙들이 훌륭한 것들이 있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가짜, 거짓말, 특혜, 특권, 부정, 불공정 등등등등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외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랬어요. 국어 못해서 외고 보냈다고. 다른 학생들은 쎄 빠지고 공부해가지고 겨우겨우 가는 외고를 그냥 국어 못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대를 갑니다. 고등학교 때 다른 학생들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면 고대를 가기 위한 그런 스펙을 쌓기 시작하죠. 그중에 가장 이번에 핵심 문제가 되는 게 논문 제1 저자 등극한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2주 인턴하고 의학 논문을 쓴다. 모든 연구원들, 교수들 다 제치고 쓴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됩니다. 대학교도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도 의과대학 도대체 의사가 뭐길래 엄마 아빠 교수고 그렇게 잘난 집이면 됐지 뭘 이렇게 의사를 시키겠다고 또 스펙을 쌓기 시작합니다. 진실된 스펙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 찬 스펙을 쌓기 시작합니다. 많은 스펙을 쌓았죠.
제가 오늘 스펙을 보니까 한번 보니까 뭐 화려합니다. 대학교 때 쌓은 스펙이 키스트, 케냐 의료봉사, 우간다 의료봉사 등등등등 주로 해외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좋은 스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과대 가기 위해서 환경대 대학원 가서 장학금 신청도 안 했는데 교수 추천도 없는데 그냥 받아요. 누가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습니다. 송강재단에서는 준 적도 없다는데 이 딸은 받아요. 의전원 입학을 합니다. 뭐 엉터리 스펙이든 진짜 스펙이든 일단 입학을 합니다. 학점이 1.15밖에 안 돼도 장학금을 연속 6학기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이 많은 장학금 2천만 원을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모른다. 누구는 장학금 한번 받으려고 대학교 대학원생들이요 휴학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대학 등록금을 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의를 사랑하는 조국 후보께서는 딸 장학금을 받은 걸 모른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껌값이라는 거죠. 2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많은 꽃길을 이 사람들이 걷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잡초들을 밟고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공정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20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또 저희와 마주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모두 한 번쯤은 진심으로 보듬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문제는 아시죠?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산 의전원의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됐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 기재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장은 나는 준 적도 결제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준 적도 결제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이 딸의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부인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동양대 교수입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 의전원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제발 이거 정상 발급 총장님이 해주셨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보도자료 좀 내주십시오. 저한테 위임했다고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거짓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관계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총장께서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준 적도 결제한 적도 없다. 통상 어떤 조사 받고 나와서 바로 검찰에서 바로 나와서 거짓말하는 건 쉽지가 않죠. 이 사건은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이게 진실로 나갔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조국 후보의 부인이 이렇게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 거짓말 좀 해달라, 거짓말이 아니죠. 이렇게 정상 발급되었다고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숨는 놈이 범인입니다. 도망가는 놈이 범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잖아요.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다 전화합니다. 유시민 이사장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아하고 어다른 거 구별한다. 그런데 총장님 당신도 정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말하는데 기술 좀 넣으세요. 그래요.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러고는 다들 그럽니다. 우리가 경위를 확인했을 뿐이다. 이게 압력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총장한테 전화해서 말 바꾸라고 지금 말 유리하게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번에 이런 작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쯤 되면은 저는 오늘 이쯤 되면 조국 후보가 사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도 정말 조국 후보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지고 다 하나하나 얘기를 했는데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번에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교수 어머니가 어학원에 원장으로 있으면서 딸이 봉사활동을 한 거를 어머니가 지금 어학원
그 명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총장의 직인이 찍힌 거고요. 직인도 지금 만약에 직접 총장이 그 지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직인 대장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표창장 목록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번호도 표창장은 000으로 나가는데 이 표창장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표창장이 아니다. 그래서 부산 의전원에 입학할 때 제출한 이 서류는 위조된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조 위조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금 제가 이 경위는 다 아실 거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문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 또 이 부인에게는 사문서 위조나 업무 방해나 또는 증거 인멸의 그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북 포항 김정재 의원입니다. 총리님, 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검찰 개혁을 시종여일 굉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동의를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총리님 그 오전 질의에 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의 이번에 압수수색 등등 조국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주광덕 의원께서 저한테 물으시기를 네네. 이 마무개 검사가 SNS에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가족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물으셨어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네, 그에 소위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그에 근데 대한, 뭐 어찌되었든 그에 대한 간에 답을 드린 겁니다. 네, 어찌되었든 간에 윤석열 검찰청장을 향해서 또 지금 검찰을 향해서 지금 정치하지 마라. 저한테는 니네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일단은 아니 지금 질문 이번 자체가 이 이 마무개 검사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개인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그러면 답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금 1년에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검증의 권능에 영향을 미치고 자칫하면 왜곡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과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이 언제여야 됩니까? 그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시점이 언제여야 가장 적절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점인가요? 적어도 임명이 된 다음에? 임명이 되고 난 잠깐만요. 다음입니까? 예. 아니 답변을 드릴 기회를 좀 네네. 주십시오.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간단하게. 네, 아니, 네. 적어도 네. 인사청문회 목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인사청문회 목전에 많은 혐의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영장을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돼야만이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날을 대라라고 직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총애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아님에도 임명을 하셨습니다. 네, 불과 2달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잠깐만요. 그런데 저희도 의아합니다. 저희도 의아한데 이해찬 대표 또 말씀을 아주 검찰에 세게 말씀하셨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그러고 김부겸 장관께서도 언론하고 짬짬이로 해서 부풀린다. 또 당 원내대표께서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다라고까지 계속해서 간접적인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원님이 이제 저한테 물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안 급기야- 물었으면 제가 답을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을 한 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 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물으셨으니까 아니고요. 제가 의견을 지금 말씀드린 당 겁니다. 대표를 네. 위시해서 많은 지금 민주당의 소위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 오늘은 급기야는 드디어 윤석열 총장께서 청와대한테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 눈에는 이 싸움이 거의 검찰과 청와대의 싸움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수사 개입 여부를 놔두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에서 검찰에 입을 대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도 아마 지금 검찰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것이고 굉장히 첫 번째 윤석열호의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중립을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검찰에 정치적 발언을 안 해주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물어서 답을 드린 겁니다. 네, 곽일부 장관님. 답을 안 했으면 또 야단 맞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곽일부 장관님 계십니까? 예. 네네. 그 키스트에서 이번에 저기 후보자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끊어준 건 아시죠? 예, 보도도 봤고 네. 내부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건 아까 그 네. 중요한 김성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자,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자, PPT 됐나요? 시간이 좀 제가 뭐 한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딸이 반짝 인턴을 했습니다. 이틀을 하고 인턴 증명서를 자기 담당 교수가 아닌 다른 박사가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고 최첨단 연구 인력들의 모습을 보았고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 자료를 분석하는 등등등등등등 이틀 했습니다. 이틀하고 이렇게 그 자기소개서에 그 의대 의전원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 엉터리죠. 그래서 지금 예,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